옛날 옛적의 평안도 어느 고을에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머슴을 살았던 습니다. 이 사내는 비록 머슴으로 살지만 배포가 아주 커서 웬만한 장군보다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머슴은 지금은 어렵게 살지만 언젠가는 보란듯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주인 영감 환갑날이 되어서 손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머슴이 갑자기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해몽을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손님들이 무슨 꿈을 꾸었는가 하고 물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머슴이 꿈 이야기를 하려다 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에이, 이 꿈 해몽은 우리 고을 사또나 하면 했지. 손님들은 못해요. 하더니 그 길로 곧장 고을원을 찾아갔습니다. 고을원에게 가서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좀 해달라고 하니 어디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머슴이 꿈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고 또 벌떡 일어나더니 에이, 이 꿈 해몽은 평양감사나 하면 했지. 사또는 못해요. 하면서 달아난단 말입니다. 사또가 화가 나서 머슴을 잡아다 족치라고 포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이 워낙 발이 빨라 이미 관아에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 도망친 머슴이 그 길로 평양감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좀 해주시오 하거든 말입니다. 평양감사가 무슨 꿈을 꾸어 그러느냐 하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꺾기에 이놈이 또 말을 하려다 말고 또 벌떡 일어서더니 에이, 이 꿈 해몽은 임금님이 하면 했지. 대감은 못해요. 하면서 내빼는 것입니다. 평양감사가 하도 어이없어서 포졸들을 시켜 놈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머슴이 워낙 발이 빨라 잡히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에는 이 머슴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머슴이 그 길로 임금님 사는 대궐에 찾아갔습니다. 대궐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대궐 지키는 파수꾼이 왜 그러느냐고 묻겠지 않겠습니까? 임금님한테 꿈 해몽 좀 부탁하러 왔다고 하니 파수꾼이 임금에게 가서 말을 전했습니다. 임금님이 미천한 머슴을 함부로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임금님이 미천한 것이 어떤 꿈을 꾸었기에 미치지 않고서 감히 임금에게 꿈의 몽을 부탁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심심하던 차라 임금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너는 무슨 꿈을 꾸었기에 나한테까지 찾아와 해몽을 청하는고? 만약에 꿈이 예사롭지 않다면 넌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게다. 한번 짐한테 소상하게 말해봐라. 임금이 물으니까 이놈이 말을 할 듯 말 듯 하더니 또 벌떡 일어나면서 에이, 이 꿈은 중국 임금님이 하면 했지. 우리 임금님은 못해요. 하고서는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빠른 머슴이라도 궁에서 쉽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머슴은 금세 임금님 호위병들한테 잡혔습니다. 잡혀온 머슴을 보며 임금님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 미천한 놈이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짐한테 장난을 치는 것이냐? 너는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야. 임금이 괘씸해서 이놈을 당장 옥에 가뒀습니다. 머슴이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감옥 천장에서 어린 쥐 한 마리가 죽어서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미 쥐가 기다란 딱딱한 몽둥이를 물고 오더니 죽은 쥐 몸에다 올려놓고 한자 두자 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쥐가 발딱 일어나서 쪼르르 기어간단 말입니다. 머슴이 그걸 보고 발을 한번 탕구르니까 어미 쥐가 놀라서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몽둥이를 주워서 품속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임금의 외동딸이 병이 나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임금이 애지중지하던 공주가 죽어서 너무 슬픈 나머지 장사도 못 지내고 날마다 애고애고 하면서 지냈거든 말입니다. 머슴이 그 소문을 듣고 감옥을 지키는 옥사쟁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를 내보내주면 공주를 살리겠소. 임금님한테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옥사쟁이가 그 말을 믿을 리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니 이 머슴이 못 믿겠으면 죽은 개를 한 마리 가져와 보라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옥사쟁이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죽은 개를 가져다 놓으니까 남들이 안 볼 때 몽둥이로 한자 두자 재어서 턱 살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사쟁이가 임금한테 고해서 머슴이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듣자니 내가 죽은 개를 살렸다지. 우리 공주도 살려낼 수 있겠느냐? 만약 저번처럼 망측하게 굴었다가는 바로 처형하겠다.
전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 청을 들어주면 공주님을 살려내겠습니다. 그래, 무슨 정이냐? 뭐든 말해보아라. 공주님을 살려내면 저를 사위로 삼아주시겠습니까? 공주는 이미 죽은 목수민이 살려만 준다면야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러마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머슴이 외딴 방 하나를 치우고 향불을 피워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주를 살릴 동안에 아무도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다 해주니까 머슴이 공주 주검에다 몽둥이를 올려놓고 한자 두자 재어서 살려놓았습니다. 공주가 자다 깬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니까 임금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머슴한테 좋은 옷을 입혀놓으니 허우대가 멀쩡한 게 사위 삼아도 되겠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떡 벌어지게 혼인잔치를 치렀습니다. 머슴은 팔자에 없는 부마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중국 임금이 딸이 병이 들어 죽었던 것입니다. 중국 임금이 소문을 들으니 조선에 죽은 사람 살리는 명의가 있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당장 사신을 보내서 이 머슴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머슴이 중국에 가서 공주를 살리려고 보니 워낙 죽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암만 뭉둥이로 재어도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 임금이 자기 딸을 못 살려놓은 걸 알면 당장 죽이려고 달려들 터이니 그런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내 발로 나가서 도망가자고 머슴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머슴이 산속에서 잘자리를 찾다 보니 마침 낭떠러지 끝에 널따란 동굴이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자겠노라고 그 위에 올라갔더니 마침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냅다 뛰어오다가 바위에 쾅 하고 부딪혀서 그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른 호랑이가 나오더니 죽은 호랑이를 큰 몽둥이로 한자 두자 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호랑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가진 몽둥이를 보니까 자기 것보다 훨씬 크고 길거든 말입니다. 머슴이 용을 써서 큰 바위 덩어리를 낭떠러지 밑으로 굴리니까 호랑이가 놀라서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머슴이 그 몽둥이를 주워가지고 중국 공주에게 가서 한자 두자 재었더니 거짓말처럼 살아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 임금도 자기 딸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그만 머슴을 사위로 턱 삼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주를 데리고 조선에 돌아왔습니다. 조선 공주는 첫째 부인 삼고 중국 공주는 둘째 부인 삼아서 조선 공주는 금대야에 물을 떠다 오른발을 씻어주고 중국 공주는 은대야에 물을 떠다 왼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호강하면서 살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제야 머슴이 제가 꾼 꿈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그때 꾼 꿈의 한쪽에서는 해가 뜨고 한쪽에서는 달이 뜨는데 한 발은 해를 밟고 한 발은 달을 밟고 서 있었더니 이렇게 되려고 그런 꿈을 꾸었구나. 요즘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이 머슴처럼 긍정적으로 살고 자신의 소신대로 꿈을 꾸고 산다면 우리들도 이 멋진 꿈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구독은 공짜입니다.